예,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분자세계 7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 주기율표에서 이 18쪽 원소들을 한번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18쪽 원소들을 바로 비활성 기체라고 부르는데, 이 비활성 기체의 이름이 바로 비활성입니다. 활성이 없는 기체라는 뜻으로 매우 안정한 원소입니다. 이 원소들의 원자 구조를 실제로 보면 이런 모습으로 볼 수가 있는데, 오비탈 전자 배치를 이렇게 나타내어 보면 실제로 자신이 가진 껍질에 전자가 모두 채워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비활성 기체들은요, 전자가 꽉 채워졌기 때문에 안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른 원자들도 이런 비활성 기체처럼 전자를 꽉 채워서 안정해지고 싶어 하죠. 자, 1호부터 바로 옥텟 규칙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옥텟 규칙은요, 원자들이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가지려는 경향입니다. 자, 여기서 옥텟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8이라는 의미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제로 네온과 아르곤의 경우 전자 수는 다르지만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 수는 서로 8개로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네온과 아르곤의 가장 바깥 껍질의 전자는 8개를 가지고 있죠. 자, 여기서 가장 바깥 껍질의 전자를 줄여서 최외곽 전자라고 합니다. 즉 비활성 기체들은요, 최외곽 전자를 8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일주기 비활성 기체인 헬륨만은 예외로 가장 바깥 껍질의 최외곽 전자가 2개를 가지고 있죠. 즉 옥텟 규칙은요, 원자들이 최외곽 전자를 8개를 가지려 한다는 뜻에서 옥텟 규칙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자, 나트륨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나트륨은 이온이 되면 이 전자 1개를 잃으면서 나트륨 이온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원래는 최외곽 전자가 1개였는데 전자 1개가 떨어지면서 최외곽 전자가 8개가 되면서 비활성 기체의 최외곽 전자와 같아지게 되죠. 자, 여기 이것은 9번 원소인 플루오린인데, 플루오린의 경우는 최외곽 전자가 7개였는데 전자 1개가 추가가 되면서 이렇게 최외곽 전자가 8개가 되면서 역시 비활성 기체의 전자수를 가지게 되죠. 이게 바로 플루오린화 이온으로 음이온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리튬 원소인데, 리튬은 원자가 전자가 1개였으나 전자 1개가 제거되면 최외곽 전자가 2개가 되는, 즉 헬륨의 모습과 같아지는 비활성 기체의 전자수를 가지게 되면서 안정해지죠. 이것이 바로 리튬 이온입니다. 자, 이런 옥텟 규칙을 좀 더 보기 좋게 나타내는 방법이 바로 루이스 전자 점식이라는 방법을 통해 옥텟 규칙을 좀 더 쉽게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루이스 전자 점식은요, 루이스라는 사람이 개발한 최외곽 전자를 점으로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자, 만일 수소의 경우는 전자가 1개이기 때문에 원소 기호 주위에 전자 하나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점으로 표시하는 게 바로 루이스 전자 점식입니다. 자, 탄소의 경우는 전자는 6개지만 루이스 전자 점식은 최외곽 전자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탄소의 최외곽 전자는 4개죠. 자, 4개이기 때문에 가운데 탄소를 쓰고 동서남북 방향으로 1개씩 이렇게 배치하면 루이스 전자 점식 구조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질소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질소는 최외곽 전자가 5개입니다. 5개니까 질소를 가운데 쓰고 동서남북에 4개를 배치하고 나서 나머지 하나는 또다시 동서남북 중 한 곳에다가 배치를 하시면 됩니다. 자, 4개가 넘어가는 경우는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 것이고, 마지막 비활성 기체의 네온은 최외곽 전자가 8개니까 가운데 네온을 쓰고 동서남북 방향에 각각 2개씩 배열하면 8개로 이렇게 루이스 전자 점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아래 표는 2주기 원소들의 루이스 전자 점식을 표현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루이스 전자 점식을 통해서 이런 화학 반응식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림은 수소 원자 2개가 결합하여서 수소 분자를 만드는 반응식을 구조로 나타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수소 분자가 되면 이 수소
원자 하나하나는 비활성 원소와 같은 전자수를 가지게 되면서 안정해지는 것이라 했습니다. 자, 이것을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자, 수소의 루이스 전자점식을 쓰고 이 두 개가 합쳐지면서 가운데 이 공유 전자쌍을 형성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식으로 쓰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각각의 최외각 전자들이 결합을 하면서 이렇게 공유 전자쌍을 형성하는 식으로 루이스 전자점식을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다른 반응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수소와 염소의 결합인데 수소는 최외각 전자가 하나인데 반해 염소는 최외각 전자가 총 7개가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는 이렇게 반응이 일어나겠죠. 각각 전자가 한 개 있는 것들끼리 이렇게 결합을 이루면서 이쪽이 공유 전자쌍이 될 것이고, 결합에 참여하지 않은 이 나머지 부분들은 바로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수소는 이런 식으로 되면 헬륨의 전자 배치를 가지면서 안정해지고, 염소는 아르곤의 전자 배치를 가지면서 안정해질 것입니다. 여기 반응식을 마무리해보면 이런 식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반응식을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여기 가운데 공유 전자쌍을 선으로 표시하는 것이 바로 구조식입니다. 여기 공유 전자쌍을 이렇게 선으로 바꾸어 놓은 것이죠. 자, 다른 반응식을 한번 볼까요? 두 개의 수소가 이런 하나의 산소와 결합하는 반응식인데, 산소는 최외각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 6개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반응이 일어날까요? 여기 수소에 있는 하나의 전자가 산소에 있는 각각의 하나의 전자에 달라붙게 되면서 총 수소가 2개니까, 자, 이렇게 산소 원자 하나에 수소 원자 2개가 공유 전자쌍을, 즉 결합을 형성하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역시 구조식으로 나타내면 여기 가운데 있는 공유 전자쌍들을 이렇게 선으로 나타낼 수 있는 구조식이 완성되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봤을 때 수소와 염소가 결합해서 공유 전자쌍 한 쌍이 이렇게 결합되어서 만들어졌을 때, 이때 이 결합은 바로 하나의 결합이 이루어졌다 해서 단일 결합이라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산소가 결합했을 때는 이렇게 전자가 혼자 있는 녀석들이 각각 2개씩이기 때문에 각각 이렇게 결합을 형성하면서 공유 전자쌍이 이렇게 2쌍이 존재하게 됩니다. 구조식은 이렇게 선을 2개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를 바로 이중결합이라고 표현을 하죠. 자, 그리고 질소의 경우는 혼자 있는 전자가 이렇게 3개인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역시 공유 전자쌍도 3쌍이 완성이 됩니다. 역시 구조식을 적을 때도 선을 3개를 그려주면 되고, 이를 삼중결합이라고 표현을 하죠.